기미가 나이 들어서 생긴 건데 이게 없어지긴 할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서울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피부과 전문의 서승진입니다. 친구분들과 함께 병원에 오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어머님들도 예뻐지고 싶으신 건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원장님, 시술 받으면 얼마예요? 그러다가 가격을 들으시면 에이, 나이 든 사람이 뭐 하시며 발걸음을 돌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피부과 시술 없이 또래보다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어머니 친구분들이 물어보세요. 야, 너 아들 병원에서 무슨 레이저 받았어?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세요. 아니, 아들이 알려준 재료로 집에서 바르기만 했어. 저는 솔직히 어르신들에게 돈을 벌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알려드리고 어머니가 실제 하고 계신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피부관리법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기미와 검버섯을 옅게 만드는 천연팩 2가지와 주름, 개선용 미용팩 만드는 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이 팩을 꾸준히 사용하시면 기미, 검버섯, 주름이 눈에 띄게 개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피부를 위해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 실수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모르면 아무리 좋은 거 발라도 소용없어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하셨나요? 결코 아닙니다.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피부과 가지 않고도 충분히 피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대신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중간에 하면 안 되는 실수 부분을 놓치면 피부가 자칫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피부과 원장 어머니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검버섯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검버섯, 병원에서는 어려운 말로 지루각 과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동안 햇볕을 계속 받아오다 보면 피부도 지쳐갑니다. 우리 피부 세포들이 조금씩 손상을 입는 거죠. 의학 용어로는 이걸 광노화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햇빛 때문에 피부가 늙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부 표면에 세포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겹겹이 쌓이게 됩니다. 검버섯은 바로 이런 광노화의 흔적입니다. 검버섯은 어떻게 생겼냐고요? 대체로 동전만하게 둥글고 경계가 또렷하고 만져보면 좀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색깔은 연한 갈색부터 까만색까지 다양해요. 주로 얼굴, 손 등, 팔 이런 데 잘 생기죠. 햇볕 많이 받는 곳이니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꼭 들으세요. 대부분의 검버섯은 해롭지 않습니다. 그냥 보기 싫을 뿐이지 건강에는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피부암도 처음엔 검버섯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런 경우엔 꼭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갑자기 크기가 빨리 커질 때, 색깔이 들쭉날쭉 이상하게 변할 때,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하고 번진 것처럼 보일 때, 가렵거나 아프거나 피가 날 때입니다. 이럴 땐 에이, 그냥 검버섯이겠지 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겪은 일인데요. 어떤 어머니가 손등에 생긴 검버섯을 2년 동안 그냥 두셨어요. 나이 먹으면 다 생기는 거지 뭐 하시면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 초기 피부암이었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반대로 원장님, 이거 암 아니에요? 하고 걱정하시며 오셨는데 그냥 검버섯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병원에 오셔서 확인받으세요. 그게 마음 편한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검버섯 다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세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 생기는 건 맞아요.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만 잘 발라도 훨씬 덜 생깁니다. 그러니까 검버섯은 나이 탓만이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검버섯은 세월의 흔적이에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방치는 금물입니다. 보기 싫으시면 병원에서 간단하게 제거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 천연팩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상하다 싶으면 꼭 병원 오시는 겁니다. 그래야 괜한 걱정 안 하시고 혹시 모를 큰 병도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기미, 의학적으로는 멜라스마라고 부르는 색소 질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미는 단순히 얼굴에 색이 조금 진해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호르몬 변화, 자외선 노출, 생활 습관,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호르몬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이나 출산, 폐경 전후에 기미가 갑자기 짙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기미의 특징은 검버섯과 확연히 다릅니다. 검버섯은 동전처럼 경계가 뚜렷하고 도톰하게 솟아 있지만 기미는 번진 듯 흐릿한 경계, 평평한 갈색 내지 진한 갈색 반점 형태로 나타납니다. 또한 양쪽 얼굴의 대칭으로 생긴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뺨이나 광대, 이마 양쪽이 함께 어두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미를 설명드릴 때 저는 종종 이런 비유를 합니다. 기미는 마치 벽에 스며든 습기 자국과 같습니다. 겉에 페인트를 덧칠하면 잠시 가려지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습기를 잡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다시 번져 나오듯이 기미도 일시적으로 옅어졌다가 다시 짙어지곤 합니다. 특히 여름철이 되면 자외선 강도가 높아져 기미가 더 진해지고 겨울에는 조금 옅어지는 계절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미 환자분들께는 햇볕이 강한 여름철 관리가 곧 1년 피부 상태를 좌우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지 않으시면 치료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은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입니다. 불규칙한 수면, 만성적인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이 기미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고 그 과정에서 멜라닌 색소가 더 많이 생성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역시 색소 침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외래에서 만난 한 환자분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초반 여성분이셨는데 매년 여름마다 기미가 심해져서 레이저 치료를 반복하셨습니다. 하지만 매번 재발하셨죠. 상담을 자세히 해보니 불규칙한 야근과 스트레스가 심했고 자외선 차단제도 귀찮다고 종종 빼먹으셨습니다. 결국 치료보다는 생활습관 조정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수면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매일 아침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습관을 만들자 놀랍게도 기미가 점점 옅어지고 재발 주기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시듯 기미는 단순히 레이저로 한번 지운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치료 후에도 다시 나타날 수 있고 생활 습관과 관리 없이는 개선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미 치료의 절반은 병원에서, 나머지 절반은 집에서 한다. 정리하자면 기미는 호르몬, 자외선, 생활 습관이 함께 만든 피부의 그림자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단순히 화장으로 가리려 하기보다 원인을 이해하고 생활 속 관리로 잡아나가야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꼭 말씀드려야 할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인터넷이나 지인들에게 들은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기미검버섯 없애는 비법이라는 제목의 글이나 영상 참 많죠. 대표적으로 식초 팩, 베이킹소다 팩, 심지어 마늘을 잘라 직접 피부에 문지르는 방법까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합니다. 식초는 살균력이 있다. 베이킹소다는 각질 제거에 좋다. 마늘은 항산화 성분이 있다. 이런 단편적인 정보가 붙다 보니 더 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의사로서 또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경험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방법은 절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부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가장 바깥의 장벽인데 여기에 강한 산성이나 알칼리 성분을 직접 바르면 당장은 피부 거층이 벗겨지면서 색이 옅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화학적 화상이 생기고 그 뒤로는 오히려 더 짙은 색소 침착, 깊은 흉터, 만성 염증이 남게 됩니다. 즉, 일시적인 효과를 보는 것처럼 속이는 착시일 뿐 결과적으로는 피부를 돌이킬 수 없이 망가뜨리는 겁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는 이런 사례를 자주 만납니다. 어떤 환자분은 인터넷에서 본 대로 식초를 면봉에 묻혀 검버섯에 발랐다가 피부가 빨갛게 부풀고 수포가 생기면서 심한 흉터가 남아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베이킹소다를 이용해 스크럽을 하다가 피부 보호막이 완전히 손상돼서 작은 상처에도 쉽게 진물이 나고 염증이 반복되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그냥 놔둘 걸 그랬어요. 괜히 해봤다가 더 심해졌네요. 맞습니다. 잘못된 민간요법은 피부를 고치는 길이 아니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방법들이 왜 이렇게 널리 퍼졌는가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과학적 근거 없이 입소문만으로 퍼진 정보들입니다. 또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다, 돈 안 들이고 효과 본다는 달콤한 말들이 붙으면서 더 빠르게 확산된 거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은 단순히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피부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피부 관리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름길은 있습니다. 그 잘못된 지름길이 바로 인터넷 민간요법입니다. 여러분, 피부는 단순히 외모를 좌우하는 장식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보호하는 가장 큰 장기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실험해 볼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중하게 안전한 방법으로 다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 민간요법 대신 반드시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피부과에서 권장하는 관리법 혹은 집에서도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천연팩, 그리고 일상에서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도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천연팩 활용법과 병원에서 사용하는 치료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꼭 기억하세요. 식초, 베이킹소다, 마늘 같은 민간요법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피부를 망가뜨릴 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죠.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먼저 검버섯부터 말씀드릴게요. 검버섯은 표면이 도톰하게 솟아 있어서 크림이나 팩으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피부 표면 위로 올라온 각질 덩어리라서요. 그래서 병원에서 냉동치료나 레이저로 제거해야 해요. 냉동치료는 액화질소로 얼려서 떼어내는 방법이고, 레이저는 색소와 각질을 한 번에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시술 자체는 간단하지만 시술 후 딱지가 생기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과 보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딱지를 손으로 떼면 흉터가 생길 수 있으니 절대 만지시면 안 돼요. 결국 이미 올라온 검버섯은 집에서 해결할 수 없고 병원에서 안전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기미는 좀 다릅니다.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옅게 만들고 재발을 막는 관리가 중요해요. 병원에서는 레이저 토닝이나 필링 같은 치료를 합니다. 레이저 토닝은 약한 레이저를 여러 번 쏴서 색소를 조금씩 분해하는 거고, 필링은 화학 성분으로 묵은 각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피부 상태에 맞춰 미백 연고나 먹는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미는 치료해도 다시 올라오기 쉬워요. 왜냐하면 멜라닌 세포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자외선이나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만 받아도 금방 다시 생기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 관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기미 치료의 절반은 병원에서, 나머지 절반은 집에서 한다고요. 그럼 집에서는 뭘 하면 좋을까요? 기본은 간단합니다. 세안은 부드럽게 하세요. 때 밀듯이 박박 문지르면 피부만 자극받아요. 보습은 충분히 해주시고 자외선 차단은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흐린 날에도 집 안에 있어도 자외선은 들어오니까 매일 발라주세요. 여기에 천연팩을 더해주시면 피부가 더 건강해집니다. 첫 번째는 들기름팩입니다. 들기름이 몸에 좋은 건 다들 아시죠? 피부에도 정말 좋아요. 들기름 속 오메가3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피부 노화를 늦춰주고 염증도 가라앉혀 줍니다. 기미는 피부 염증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여기에 달걀 노른자를 섞으면 영양이 더 잘 전달되고 꿀을 넣으면 보습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만들기는 쉬워요. 들기름 한 숟가락, 달걀 노른자 하나, 꿀 반 숟가락을 잘 섞으세요. 그리고 쌀가루나 귀리가루 같은 곡물가루를 넣어서 걸쭉하게 만들면 됩니다. 너무 묽으면 흘러내리니까요. 세안 후 눈가와 입가 빼고 얼굴에 얇게 바르고 10분 정도 두었다가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내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해요. 두 번째는 들깨가루 팩입니다. 들깨가루는 곱게 갈린 입자가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 주면서도 자극이 적어요. 스크럽처럼 거칠지 않아서 예민한 피부에도 좋습니다. 게다가 비타민 E와 세사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색소 침착 완화에도 도움이 돼요. 여기에 꿀과 요구르트를 섞으면 더 좋아요. 요구르트 속 젖단 성분이 묵은 각질을 녹여주고 피부를 한층 더 밝게 만들어줍니다. 들깨가루 2숟가락에 요구르트 1숟가락, 꿀 반 숟가락 넣고 잘 섞으세요. 세안 후 바르고 15분 두었다가 미온수로 원 그리듯 가볍게 문지르며 씻어내면 됩니다. 이때 각질이 부드럽게 떨어져 나가요. 여름엔 주 2회, 다른 계절엔 주 1회가 적당합니다. 팩 후엔 꼭 자외선 차단제 발라주세요. 각질이 정리된 피부는 햇볕에 더 민감하거든요. 세 번째는 알로에, 꿀, 올리브오일 팩입니다. 이 팩은 피부가 건조하거나 햇볕에 탔을 때 또는 피부톤을 환하게 하고 싶을 때 정말 좋아요. 알로에는 진정과 보습에 탁월해요. 빨갛게 달아오른 피부를 식혀주고 수분을 가득 채워줍니다. 꿀은 항균 작용을 하면서 피부 재생도 도와주고요. 올리브 오일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촉촉함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알로에 젤 2숟가락, 꿀 1숟가락, 올리브 오일 반 숟가락을 섞어 크림처럼 만드세요. 세안 후 얇게 펴 바르고 15분 정도 두었다가 미온수로 씻어내면 됩니다. 이 팩은 자극이 거의 없어서 일주일에 2번까지 써도 괜찮아요. 천연팩 쓸 때 꼭 지켜야 할 게 있어요. 첫째, 처음 쓰는 재료라면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세요. 귀 뒤나 턱 밑에 소량 발라보고 하루 지나서 빨개지거나 가렵지 않으면 얼굴에 쓰는 겁니다. 천연 재료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니에요.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거든요. 둘째,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집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주 1회면 충분해요. 셋째, 팩 후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 바르세요. 각질 정리된 피부는 햇볕에 훨씬 더 민감해지거든요. 정리해 드릴게요. 검버섯은 병원에서 제거해야 하고 기미는 병원 치료와 집에서 관리를 같이 해야 합니다. 집에서는 보습과 자외선 차단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천연팩은 이걸 도와주는 조력자예요. 팩이 마법처럼 색소를 싹 없애주진 않아요. 하지만 피부가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밭에 거름 주면 작물이 잘 자라듯이 피부도 이렇게 관리해주면 치료 효과가 오래가고 새로운 문제도 덜 생겨요. 피부는 급한 걸 싫어합니다. 당장 내일 아침 거울 보고 깜짝 놀랄 만큼 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매주 꾸준히 챙기다 보면 한 달 후, 2달 후 어느 날 거울 보실 때 얼굴이 훨씬 부드럽고 환해져 있는 걸 발견하실 겁니다.
그때 느끼는 기쁨이 정말 크세요. 제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어머님들, 피부 관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화장품이나 팩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피부 관리의 절반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과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일은 피부가 좋아하는 영양소를 가장 자연스럽고 풍부하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분, 비타민, 미네랄이 조화롭게 들어있어서 피부를 맑고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큰 힘을 줍니다. 중요한 건 어떤 과일이냐를 따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과일을 다양하게 드시는 겁니다. 사과든 귤이든 포도든 바나나든 딸기든 종류를 가리지 않고 드시면 피부는 반드시 좋은 변화를 보여요. 물론 그 중에서도 도움이 조금 더 되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인데요. 비타민C는 피부 속 콜라겐을 지켜주고 자외선으로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기미나 잡티가 완화되고 피부가 맑아지는 데 도움이 돼요. 만약 집에 키위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키위에는 비타민C가 특히 풍부하거든요. 하지만 키위가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사과, 귤, 딸기, 감, 파인애플, 어떤 과일이든 피부에는 다 이롭습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아침 공복에 한두 조각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고 과일을 곁들이면 영양 흡수가 더 잘 되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시장이나 냉장고에 있는 과일을 번갈아 가며 챙겨 드셔보세요. 물론 과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부를 오래 지키려면 항산화 식품, 좋은 지방, 단백질이 함께 필요해요. 블루베리나 녹차 같은 항산화 식품은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 큰 힘을 줍니다. 아몬드, 호두, 올리브유 같은 좋은 지방은 피부 장벽을 튼튼히 하고 건조함을 막아줘요. 두부와 달걀 같은 단백질은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세포가 자라나는 데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챙기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갑자기 블루베리를 한 통 드신다고 해서 피부가 달라지진 않아요. 대신 매일 사과 반 개, 귤 한두 개, 바나나 한 개, 이렇게 조금씩 드시면 피부는 점점 맑아지고 탄력을 되찾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과일과 음식을 챙겨 드셔도 잠을 충분히 주무시지 않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피부 재생이 제대로 안 되고 피부가 칙칙해져요. 스트레스는 피부 염증을 악화시키고 노화를 앞당깁니다. 결국 피부는 우리의 생활을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과 같아요. 정리할게요. 집에 있는 어떤 과일이든 피부에는 다 좋습니다. 중요한 건 특정 과일에 집착하기보다 다양한 과일을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겁니다. 거기에 블루베리, 녹차, 견과류, 올리브유, 두부, 달걀 같은 음식,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까지 더해지면 피부는 맑아지고 젊음을 지킬 수 있어요. 어머님들, 특별한 비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집에 있는 과일, 이미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만으로 충분해요. 오늘 아침부터라도 과일 한 조각, 녹차 한 잔을 챙겨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피부도 마음도 함께 환해지실 겁니다. 어머님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꼭 기억해 주세요. 검버섯과 기미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방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간단한 시술로 해결할 수 있고 집에서 천연팩과 올바른 습관을 지켜주신다면 피부는 반드시 보답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머님들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세월의 흔적은 살아온 시간의 증거일 뿐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 작은 자신감과 꾸준한 관리가 더해진다면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더 환한 미소를 지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친절한 피부 관리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